치유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포르의 치유 정원의 제니, 제인팜의 제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치유농업과 치유농업 서비스에 의해 지금 1권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난번에 공부 많이 하셨겠죠? 공부를 하셨겠죠. 네. 지금 학교를 양성기간에 지금 거의 교육이 끝나가죠. 그렇죠. 네, 지금 벌써 마친 데도 있을까요? 다음 주 정도가 대부분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그렇죠. 네. 지금 한두 거의 번 다 정도 종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양성기간에 수업을 다 받으시고 계신 분들은 공부를 또 많이 하고 계셨을 거고, 네, 저는 안 했습니다. 지금 이제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네, 네, 같이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난번 강의 때 우리 18페이지까지는 네, 내용 정리가 다 됐죠. 됐어요. 네, 지금 1과 지난. 18페이지까지는 네, 오늘부터는 이제 20페이지 네, 치유농업의 사회경제적 가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9페이지, 이제 올해 기준으로는 19페이지 치유농업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가치평가 유형 및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네, 가치평가 유형 및 방법이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가치평가 유형 및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죠. 네, 직접법, 간접법. 그렇죠. 그래서 직접법엔 한 가지, 간접법엔 네 가지나 있어요. 네, 그래서 직접법에는 한 가지 뭐죠? 조건부 가치 측정법, 네. 간접법 네 가지는 네, 대체법, 컨조인트 분석법, 특성 가격법, 여행 비용법. 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네. 문제 이렇게 내겠다라고 예시 나왔잖아요. 샘플 문제가 나왔습니다. 샘플 문제 나왔을 때 네. 이 표를 가지고 만약에 문제를 낸다. 그러면 직접법 옆에 조건부 가치 측정법에 괄호 해놓고 뚫어놓고 기억 네. 하고 간접법에 또 뭐 컨조인트 부분이나 뭐 특성 가격이나 이런 데를 뚫어놓고 뭐 니은 해서 네, 그 맞는 해당이 되는 내용을 써라 이렇게도 네.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단답형 문제죠. 네, 약수령으로 이렇게 예. 나오고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 형식으로 보자면 네, 네, 그래서 가치평가 유형 및 방법 크게 두 가지 직접법, 간접법. 그래서 네. 직접법에 한 가지, 간접법이 네 가지. 자, 직접법은 조건부 가치 측정법, 간접법은 대체법, 컨조인트 분석법, 특성 가격법, 여행 비용법.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되게 큰 특성 여행이라고 외우죠. 간접법에는 되게 큰 특성 여행. 그러니까 오. 여행을 가더라도 좀 크게 가야겠죠. 네. 대컨특여, 네. 대컨특여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좋을 것 아, 같습니다. 너무 좋은 방법인데요. 네, 되게 큰 특성 여행법. 네, 대체법, 컨조인트 분석법, 특성 가격법, 여행 비용법 해서 간접법이 가치평가를 하는 게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조건부 가치 측정법에는 지불 의도, 어떤 상황 변화에 대한 지불 의도라는 말이 좀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네. will to pay 해가지고서는 지불 네. 의도가 나오는데요. 네, 이거는 직접법, 조건부 가치 측정법. 네. 그리고 대체법은 진짜 대체제에 대한 엄격한 선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체 가능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치를 평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사실 이 용어 자체들이 이쪽 경영 쪽에 하신 분들도 좀 말이 어렵다라고 해요. 내용이 좀 너무 연결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그냥 특정 키워드 해당되는 키워드를 집중으로 해서 그냥 내용은 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컨조인트 분석법은 질문인데 직접적으로 제기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다른 대안들을 포함해서 물어본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불 의사액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특성가격법은 가치평가예요. 요인을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성 어떤 접근, 예를 들면 아파트 가격에 자연이 어떠한 영향을 주냐, 그 가치에. 이런 거를 묻는 거래요. 그래서 다양한 요인, 영향 요인을 측정한다. 이 여행비용법은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여행. 예, 그 네. 여행에 내가 얼마 정도의 그 지불을 할 거냐, 금액을. 이런 거를 묻는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게 이제 치유농업의 사회 경제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가치 평가를 할 때는 이렇게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지불 의도 뭐 이런 거, 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치유농업의 혜택으로 넘어가 보자면요. 그 혜택의 주체가, 네 주체가 나오죠. 책에 보면, 20페이지에 보면, 네 주체가 나와 있는데, 자,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한테 얻을 수 있는 혜택, 종사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 그리고 치유농업의 대상이 얻을 수 있는 혜택, 그리고 치유농장이나 마을 또는 기관, 이런 데서 얻을 수 있는 혜택, 그 다음에 지역사회 및 국가 차원의 혜택, 이렇게 네 주체가 나오거든요.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참여 대상자에게는 이제 사회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연결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소득 창출이라는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죠. 네. 또 이제 치유농업 대상은 우리가 맨날 얘기하듯이 건강 회복 및 유지 증진을 도모하는 국민으로 넓은 범위에서는 그러니까 유아동부터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일반 대상 전 국민이 될 수 있으며 좁게는 치료 및 재활이 필요한 특수 목적 대상으로도 집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대상은 네. 일반, 일반 유형하고 네. 그리고 특수 목적형 그렇죠. 이렇게 나뉘죠. 거의 다 전 국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치유농업의 그렇죠. 대상은. 네. 네. 그래서 이 치유농업의 대상에게는 건강을 회복하고 또 유지 중진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네. 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농장이나 마을 또는 이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기관들은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이제 그 치유농장을 하거나 이제 마을을 또 운영하거나 하면은 관련 단체가 어떤 이제 고부가 가치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제 직거래를 아무래도 확대함으로써 이제 다양한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소득이 증대되면서 국가 이제 지금 현재는 치유농업에 대한 어떤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 또한 자기 개발을 이제 할 수 있는 역량이 향상되고 그 시장이 조금 더 시장 및 네트워크가 확대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죠. 네, 볼 수 있죠. 우리 마을에 우리 기관에 많은 대상자들이 오고 네. 고객들이 많이 오면 당연히 소득이 늘어날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또 국가나 지자체 지원금도 확보할 수 있고 네. 또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면 당연히 자기 개발이 역량이 향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시장이나 네트워크는 확대될 수밖에 없고 네. 이게 다 꼬리를 무는 어떤 혜택인 것 같아요. 네. 지역사회 및 국가 차원의 혜택으로는 네.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지금 농촌 문화가 이제 도시가 있고 농촌이 있잖아요. 네. 사실 이제 도시의 문명도 중요하지만 식량 산업을 유지하고 있는 자연을 보존하고 있는 농촌 문화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농촌 문화를 보존하고 농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어떤 치유라는 어떤 의료 행위가 아니지만 이제 보건 서비스의 확대를 통한 보건 비용의 절감 및 국민 건강 증진이 가능하며 관련한 산업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어서 녹색 산업이라고 하죠. 네. 녹색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어떤 혜택 이렇게 총 치유농업의 혜택을 4가지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나눠본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4가지 네. 나뉜 게 뭐였었죠?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에게는 종사자, 네. 사회적 역할을 부여해주는 어떤 소득 창출과 함께 그리고 치유농업을 받는 대상 이제 우리 사실 아까 말했던 특수목적형이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예비라고 하죠. 아직 늙지 않았고 아직 장애가 생기지 않았지만
발생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건강 회복 및 유지 증진을 그쵸. 도모할 수 있는 혜택.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치유 농장을 운영하거나 마을을 운영하거나 관련된 기관, 산업체에서는 그만큼의 어떤 소득 창출이라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 지원금, 자기 역량 향상 같은 거. 그리고 네 번째는 국가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체적인 이제 농촌을 좀 보전하면서 식량산업이 지금 자급률이 지금 현재 21%잖아요. 네, 이러한 맞죠. 부분의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인식과 국민 건강을 함께 보존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한 녹색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라는 이 네 네. 가지로 치유농업 혜택이 정리가 이제 네 분류군으로 해서 나눠져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하는 치유 농업사라는 네. 이런 직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농촌진흥청에서도 이 치유 농업사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네. 그런 효과까지도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 이 치유 농업사라는 직업에도 당연히 윤리라는 게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치유 농업사의 어떤 가치와 윤리 네. 이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21페이지에 보면 네. 치유 농업의 가치와 윤리 해가지고 네. 자, 이 치유 농업사는 또 어떤 윤리적인 것들과 갖춰야 될 것들 네.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네. 자, 첫 번째가 치유 농업 서비스 대상으로서의 인간과 돌봄의 이해가 있어요. 네. 당연히 치유 농업사는 치유 농업 서비스를 하는데 네. 대상이 있겠죠. 그렇죠. 그 대상은 네. 인간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네. 되어 있어야 된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인간에 대한 이해는 뭐냐? 인간 성장 발달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 인간이 네. 어린 아이일 수도 있고 노인일 수도 있고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성인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이 장애를 가진 장애인일 수도 있고 여러 네. 가지 대상이 있는데 네. 그럼 그 인간의 발달 단계에 따른 네. 예, 그런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네. 네. 그 다음에 나온 게 네. 그 대상자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래서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면 네. 이런 안전에 대상자가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네네. 이 안전에 대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래서 저희가 뭐 심폐소생술 이런 것도 나와 있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그 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안전 대처법 이런 것도 교재에 나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대상자의 생명 안전에 조치할 네. 수 있는 네. 예, 이러한 훈련 기술 뭐 음. 이런 게 있어야 된다. 네. 예,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돌봄 대상에 대해서 돌봄에 대한 그 태도나 네. 뭐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거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네. 저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친절, 네. 예의 바름, 정직, 의리, 배려 네. 뭐 이런 것들이 네.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친절, 네. 배려 이게 가장 대상에게 네. 필요한 게 아닐까. 네. 이 친절이라는 것은 그 이길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말도 했다고요. 너가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네. 친절을 먼저 베풀어라. 네, 그래서 실천을 먼저 해라. 네. 네, 그러면 넌 친절한 사람이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친절한 사람 치고 나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돌봄의 기본적인 태도, 그렇죠. 네, 이러한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은 치유농업 서비스 대상으로서의 인간과 돌봄의 이해를 갖추어야 된다라는 네. 내용에 나와 있고요. 네. 또 저희가 자원을 활용하잖아요. 그렇죠. 치유농업 서비스를 할 때 네. 저희가 활용하는 자원이 뭐죠? 식물도 식물이 또 있을 것이고, 것이고 동물도 있을 있을 것이고, 것이고, 뭐 음식을 음식도 통한 해야 것도 되고, 있고, 그렇죠. 농촌의 어떤 이제 문화, 그 역사, 문화, 환경, 뭐 이런 네, 부분도, 경관 이런 거. 네,
그렇죠. 거의 뭐 농업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네. 활용하니까 사실 네. 치유농업 서비스가 굉장히 네. 어렵기도 하고 대단하신 분들이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당연히 식물에 대한 태도가 음, 이해가 높아야 되겠죠. 기본적인 이해가 네. 있어야지 이 자원을 가지고 이제 네, 활용할 수 예. 있을 거예요. 음, 그래서 식물에 대한 태도 네.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네. 동물과 곤충에 대한 곤충. 태도 분명히 네. 갖추고 있어야 되고 네. 농촌 환경 문화에 대한 태도 그렇죠. 그리고 음식 자원의 활용 네네. 네,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음식 자원의 활용은 네. 또 그런 게 있죠. 음, 저희가 농장을 운영할 때 음식업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음식을 다 만들어서 조리한 음식을 판매한다 이러면 또 이제 법적으로 그거는 네, 문제가 네, 있죠. 그건 따져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관광 마을, 뭐 그쵸, 이런 식으로 이런 농촌 데서 관광 마을 이렇게 네. 허가를 받는 방법이라든지 이제 그러한 방법으로 찾아보는 거죠. 법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대안을 지금 잘 만들어 놓고 치유농업사의 이제 해야 직업 되죠. 윤리로서 네. 직업 윤리로서 이제 윤리라는 게 여러 아까 말했던 친절과 배려가 있겠지만 뭐 전문적인 역량도 있을 것이고 성실과 책임, 뭐 소명의 면모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게 직업 윤리예요. 네. 그 윤리가 어떤 법적인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겸비, 상식적인 부분을 알아야 된다 이런 것도 윤리라는 거기 때문에 네. 법적인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안 된 합법적인 방법으로 잘 이렇게 네가 이해해서 활용을 해라. 네. 그게 지금 치유농업사의 직업 윤리에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음식 자원의 활용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치유농업 과정에서 수확한 식물을 이용해서 네. 요리를 한다던가 즐긴다던가 팜파티를 통해서 네. 네, 그걸 같이 나눈다던가 이런 거는 네. 네, 이거 오히려 치유농업사가 갖추고 있어야 되는 역량 중에 또 하나라고 본다는 거죠. 이제 이번에 이제 2차 시험에 이제 예시 이제 샘플 문제로 해서 나왔던 부분이 서술형 이제 16점짜리가 겨순 따기 중학교 맞아요. 2학년 학생한테 오이에 겨순 따기를 하면서 치유적 의미와 이제 결과 보고서 이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쓰라는 서술형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 이런 것 또한 치유농업사가 직업윤리로서 식물에 네. 대한 태도를 겸비가 돼야지 그쵸. 그 치유적 의미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유인을 한다든지 선별을 한다든지 관수를 한다든지 속가주기 때에 맞춰서 저가를 하고 아까 적심하고 겨순도 따주고 적화 그쵸. 적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재배 이해가 돼 방법이 있어야지. 이해가 네. 돼 있어야지 이거를 치유적 의미와 네. 연결해서 음. 서술할 수 그렇죠.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이제 동물과 곤충에 대한 태도에서도 지금 이제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좀 더 깊이 있게 동물에 대한 이해를 많이 넣었어요. 이제 동물에 대해서는 내용이 어떤 많이 방대해졌잖아요. 방대해졌던 부분이 깊어지고. 그렇죠. 방역 부분이라든지 이제 사람한테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번 이제 그러니까 개, 고양이, 새가 아니라 반려견, 반려묘, 반려조 뭐 이렇게 된 것처럼 이게 다 문화잖아요. 네. 이러한 문화에 대한 이해도 이 치유농업사의 직업 윤리로서 겸비를 해서 너네가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활용을 해라라는 게 이제 아까 말한 그 안전, 뭐 복지 무엇보다도 맞아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까지도 강조하기 위해서 요런 그렇죠. 곤충에 대한 잘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사육할 때는 어떤지 뭐 이런 부분들을 알아라. 네. 그런 그래서 것들이. 정리하자면 아까 네. 예시 문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중2 청소년 대상으로 네. 그러면은 치유농업 서비스 대상으로서의 인간과 돌봄의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치유농업 서비스 대상 중2 네, 청소년기 그렇죠. 네, 자아 그 정체감이 중2가 무서워서 북한에서 넘어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네. 질풍노도의 시기인 그 대상을 네. 그 대상 인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인간 성장 네. 발달을 기본적으로 이해되는 거 기본이 되어야 될 거고 네. 또 식물에 대한 태도 그렇죠? 맞아요. 오이가 예로 나왔기 때문에 네. 근데 뭐 문제에서는 또 동물로 바꿔서 바꿀 수 있죠. 네, 충분히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네네. 그 동물과 곤충에 대한 태도 있어야 되고 네. 또 그게 환경이나 문화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요. 그렇죠? 얼마든지 대체해서 네.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 5가지 네. 네,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네.
치유농업 서비스 대상으로서의 인간과 돌봄의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식물에 대한 태도, 네. 동물과 곤충에 대한 태도, 네. 농촌 환경 문화에 대한 태도, 네. 음식 자원의 활용까지 네.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쭉 한번 읽어보는 걸로 네.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쫙 네. 읽어보시면 네.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이 다음에 전문직과 직업 윤리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응시 자격 및 관리를 정하고 있는 국가 전문 자격으로 치유농업이라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이다. 네. 전문직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문가니까 이런 전문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네. 이 어떤 필요한 요건이 있어야 된다. 네. 이러한 전문직 윤리를 기준이. 확립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필요한 요건들이 있는데 네. 이걸 치유농업사의 관점에서 정리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25페이지에 가면 첫째, 네. 둘째, 셋째 해서 정리를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첫째, 치유농업사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긍지와 사명감을 가져야 하며 네. 자기 역량 향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화된 기술을 계속 연마하여야 한다. 네. 배울 게 정말 많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허브마스터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계속 뭔가를 연마하고 배우고 그렇죠. 나누고 네. 이런 자기 역량 향상. 물론 그거에 대한 그냥 단순 취미가 아니라 그렇죠. 내가 이 치유농업사라는 것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긍지와 음.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네. 자기 역량 향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화된 기술을 계속 연마하여야 한다.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둘째, 치유농업사는 자율적으로 윤리의 기준을 설정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살펴보면 요즘에 기후미식이라고 해서 네. 환경, 기후가 워낙 지금 급속하게 나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되도록이면 뭔가 환경을 되살리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농장에서도 좀 제로 웨이스트라고 해서 쓰레기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네. 저희가 치유농업 서비스를 실행할 때도 음. 좀 우리가 지구에 도움이 되는 그렇죠. 이러한 어떤 윤리의 기준을 가지고 한다던가 맞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감자 캐기 막 요즘에 감자 많이 네, 캐잖아요. 요즘 많이 캐죠. 벌써 다 학교- 많이 캐셨을걸요? 그러니까요. 학교에서 감자 캐는 거를 이제 학교 수업에서 이제 들어갔을 때는 비닐봉지에다가 담아가는 게 아니라 신문지, 네. 신문지 이제 버리는 신문지를 활용해서 싸가지고 옛날처럼 네.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너무 재료 좋은 것 때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조금 불편하지만 네네. 기꺼이 그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가치나 윤리를 갖출 수 있게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셋째, 치유농업사는 그 직업의 특성상 사회에 대한 봉사 및 공공에 대한 서비스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치유농업사분들이 실제 이 이 요건을 네. 직업적인 전문적인 윤리를 잘 갖추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네. 26페이지에 가면요. 네. 직업윤리의 원칙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전문직에 이제 공통적으로 치유농업사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전문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직업윤리의 기본 원칙 또 여기 나와 있거든요. 5가지가. 네. 자, 26페이지 처음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첫째, 공적인 자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네. 둘째, 네.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네. 규정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진행한다. 네. 뭐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던가 친해서 네. 뭐 한다던가 이런 네. 게 아니라 네. 공정하고 투명하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셋째, 고객들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고객 만족을 추구한다. 네. 그래서 이 전문직의 입장의 만족도가 아니라 이제 음. 고객의 만족도를 고려해서 해야 되겠죠. 네. 넷째, 프로 의식을 갖고 전문가로서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한다. 네. 다섯째,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하게 행동한다. 네. 여섯째, 모든 업무 활동을 숨김이 그렇죠. 없이 정직하게 수행하며 네. 신뢰를 지켜나가도록 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치유농업사 또한
마찬가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네, 요거 다시 한번 제이님께서 네. 네, 한번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직업 이제 전문직으로서 이제 치유 농업사도 전문직으로서 공통적으로 이건 다 모든 전문직이 공통적인 기본 윤리 원칙 6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공적인 자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규정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진행한다. 셋째, 고객들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고객 만족을 추구한다. 넷째, 프로 의식을 갖고 전문가로서 책임있게 업무를 수행한다. 다섯째,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하게 행동한다. 여섯째, 모든 업무 활동을 숨김이 없이 정직하게 수행하며 신뢰를 지켜나가도록 한다. 네, 어우 감사합니다. 네, 머리에 쏙쏙 박힐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한국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네, 예, 여기 운영 프로세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사회적 농업이나 네, 농촌 관광 등의 이제 어떤 치유농업과 비슷한 네, 이러한 산업과는 좀 차별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고 자부하죠. 네, 그래서 한국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프로세스는 1번 사전진단, 그렇죠. 2번 서비스 실행, 네, 3번 효과평가. 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 프로세스 그냥 다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네, 자, 얘도 기억내용 구멍 뚫어서 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한국형. 사전. 네, 네. 한국형 치유농업 음. 프로그램 운영세스. 프로세스는 첫째, 사전 진단, 둘째, 서비스 실행, 셋째, 효과 평가. 네, 네. 세 가지 외워두시고요. 네. 자, 치유농업사 직업윤리 우리 계속 질문해야 된다. 네, 맞아요. 네, 이런 질문을 왜 할까요? 스스로에게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전문직이잖아요. 네. 치유 농업자는 계속 말하고 있죠. 맞아요. 전문직이기 때문에 네. 스스로 자기 전문적인 역량과 성실한 책임, 소명과 면모, 겸비, 사회적 안정을 통해서 네, 맞아요. 사회적 인정을 통해서 자기 매김을 해야 되니까 스스로에게 계속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뭐 이런 내용인 네. 거죠. 자기 점검 같은 것 같아요. 네. 내가 방향성을 잘 맞춰서 가고 있는지.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네. 네, 계속 나를 점검해라. 네. 자, 그랬을 때 나는 치유농업사로서 네. 치유적 문제를 가진 대상을 조력하고 돌볼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 네. 네. 네, 맞습니다. 대상자를 만나고 활동을 준비하는데 성실을 다하고 있는가? 아주 잘하고 네. 있어요. 제니님은 아주 잘해요. 네, 아우 우리 제이님도 마찬가지죠. 대상자의 정보 권리 다양성을 존중하고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가? 네. 네. 그래서 치유농업이라는 일은 나에게 행복과 보람을 가져다 주는가? 네. 네. 자, 내가 수행하는 치유 농업이 타인과 사회,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가? 네. 그럼요. 해서 언제나 네라고 답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치유 농업사가 되기 위해서 네.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윤리강령이 무엇이냐? 네. 윤리강령의 개념과 네. 우리 치유 농업사한테 윤리강령이 왜 필요하냐? 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7페이지에 가면 음. 윤리강령의 개념 쭉 네. 나와 있는데요. 네. 네, 요 내용은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윤리강령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이나 누군가가 무언가를 행할 때, 네. 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윤리다라는 어떤 문서화한 그렇죠. 네, 것들을 우리가 윤리강령이라고 해서 조직화되고 공식적으로 문서화한 것. 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윤리강령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치유농업사도 예외는 아니죠. 이제 네.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기준이 필요하니까 그 기준이 되는 게 윤리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다가 중요합니다. 네. 다해서 이제 이 부분이 좀 많이 나오긴 해요. 치유농업사 소진. 소진. 네, 소진이 무엇인지. 네. 네. 소진이 뭐예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다 써버린 거죠. 소멸하고 진이 빠졌어. 네, 네, 진이 빠졌다. 우리 말로는 그 말이 딱 맞는 네. 것 같아요. 또 뭐 네. 영어로는 뭐 번아웃이다 이렇게도 그렇죠. 표현을 하고. 나 번아웃 왔어. 네. 이럴 그런데 때,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죠. 그래서 더 이상 뭐 네,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도 못하겠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네. 저희 친한 분은 난 돌이 되고 싶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정말 돌이 되고 싶어.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예. 그냥 가만히 하지도 않고, 어. 네, 그런 상태가 되고 싶다. 예. 자, 이런 게 바로 소진이죠. 그래서 더 이상 스트레스를 처리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반응. 네. 네. 이게 이제 소진인데,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관심 소멸. 그렇죠. 네, 그 일단 환자에 대한 뭐, 관심이라던가, 무력해지죠. 네, 주변에 대한 관심이라던가, 음. 이러한 관심 소멸, 그 다음에 부정적인 근로 태도 및 그렇죠. 부정적인 자아 개념. 나는 도대체 뭘까? 네,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네.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예. 다 경험하셨나봐요. 그냥 술술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정서적, 신체적, 정신적 탈진의 중후군. 네. 네. 아마도 이 정서적, 신체적, 정신적 탈진의 중후군. 이게 바로 소진이다. 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의 소진은 다양한 요인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요인을 어떤 것 때문에 생기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재적 요인과 대인적 요인. 그렇죠. 네, 내재적 요인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대인적 요인은 뭔가 타인에 뭔가 의해서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네. 그래서 내재적 요인은 당연히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어떤 자기 능력의 한계. 네, 그래, 그 한계를 느끼면서 사람은 당연히 절망감. 네. 예, 그리고 이 불안정한 현실. 예, 왜냐면 치유농업사들이 아직까지도 뭐 그렇게 안정적인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일할 수 있는데도 많이 없고. 네. 예, 그래서 이게 정말 계속 할 수 있는 건가? 예, 이런 것들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정한 현실에 대한 회의감. 네. 이런 것은 그 내재적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대인적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 지지자들이 지원을 어느 정도는 좀 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제니님처럼 우리 그 한국형 치유농업에서 제도적인 부분이 지금 현재 뭐 치유농업사에 대한 안정적인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대인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환경적 그쵸. 요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지지자들 지원 미비 지금 법적으로 뭔가 네. 안 된 거는 환경적 요인에 들어가겠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굳이 따지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환경적인 요인 쪽으로 좀 더 네. 가까울 것 같네요. 이제 네. 대인적인 거는 치유농업이 뭔데? 치유농업사 저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건데? 뭐 이런 맞아요. 것들에 대한 인식 부분, 네.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지원이 미비하다는 부분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네. 이 전문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약간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직 네. 그 체험, 농촌 체험과 치유 농업에 대한 구분이 인식이 아직은 좀 난해한 부분이 있죠. 네. 어디 가면 뭔가 잘 모르세요. 만들어서 가야 될 것 같고 네. 뭔가를 들고 가야 되고 이렇게 느끼고 만끽하고 이런 어떤 인식의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뭔가 가져가야 되는 어떤 이제 이 치유농업이라는 전문 분야에 대한 타인의 몰이에 그리고 뭐 부모조차도 부모와의 상호관계 장벽에 따른 어려움, 뭐 지공간 상호작용의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인적인 요인이고 이제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아까 말했던 그 법률적으로 네. 아직 미비한 부분, 법률 제도에 따른 고충, 경제적 문제 중요하죠. 네. 네, 치유농장 품질 인증을 받으려면 네, 거기 규정에 맞는 85제곱미터 이상의 교육장이라든지 네. 실외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제적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네. 내 농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보고 싶다는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직업 수행 과정 중에 부상 및 사고 같은 것 또한 네, 환경적인 요인으로 해서 소진의 요인 세 가지. 네, 세 크게 가지. 세 가지. 내재적, 내재적 요인, 대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살펴봤어요. 네. 그래서 내재적 요인은 자기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는 절망감, 네. 불안정한 현실에 대한 회의감. 네. 대인적 요인은 지지자들의 지원 미비, 네. 전문 분야에 대한 타인의 몰이해, 부모와의 상호 관계 장벽에 따른 어려움, 직원 간 상호작용에 따른 어려움. 네. 환경적 요인은 법률 제도에 따른 고충, 네. 경제적 문제, 직업 수행 과정 중의 부상 및 사고 이렇게 네.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소지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전문가로서의 이 자기 소진 이걸 그렇죠. 관리하려면 네.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는 자기 소중합니다. 돌봄, 네, 자기 돌봄, 나를 사랑해주는 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우쭈쭈 네, 우쭈쭈해서 우쭈쭈쭈쭈, 네, 자기 돌봄이 필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지속해야 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개인으로서의 자아, 전문가로서의 자아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내 욕구가 무엇인가, 네. 네, 타인의 욕구에만 맞춰서 내가 살아갈 수는 없고요. 내 네. 욕구는 또 무엇인지도 잘 돌봐주면서 그게 네.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죠. 하는 것이 음. 자기 돌봄이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치유농업 1권의 지금 1장 네. 2장 지금 2장으로 해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경제적 가치와 치유농업사의 직업 윤리까지 해가지고 네, 살펴봤어요. 살펴봤습니다. 1권의 이제 두 번째 강의였습니다. 네, 치유농업의 이해까지 한 거예요. 치유농업의 이해까지. 그래서 지금 치유농업의 개념, 그리고 치유농업의 가치, 네. 그리고 치유농업사의 직업 윤리까지 이렇게 세 네. 가지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1권의 노마자 1, 치유농업의 이해까지 마무리했고요. 네.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치유농업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곧 네. 만나요. 곧 만나요. 치유지 여러분. 치유였습니다.